자, 변상욱의 기자 수첩, 변상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총리가 몇 명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겠군요. 네. 잘못하다가 한 타스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완구 총리 뭐 목숨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완구 총리의 목숨 내놓은 걸 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거는 이완구 총리가 갖고 있는 진실 그리고 정확한 사실, 그 증거 자료를 내놔야지. 그리고 진술이 필요한 거지 뭐 목숨 같은 거는 그건 뭐 국민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새벽부터 저도 졸립니다. 막 아침부터 뉴스를 많이 보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오늘 기자 수첩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수첩. 보건복지부의 문영표 장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공주 누리재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냥 방문한 게 아니고 모의 대피 훈련에 직접 참가를 했죠. 1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스스로 그 긴급 상황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불이 났다거나 이럴 때,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그래서 미리미리 대피 훈련을 한 번씩 해보는데, 거기에 장관이 직접 가서 각 시설물과 장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한지 직접 확인을 한 거죠.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장관이 직접 가서 뛰어내리고 해봅니다. 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2월부터 4월까지가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입니다. 예. 주변의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직후에 그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던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고 송국현 씨 2014년 4월 이때 사고입니다. 세월호 사고 때. 네. 혼자서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장애 3급이어갖고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 13일 집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빠져나오지 못했죠. 네. 화상을 입고 4월 17일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숨졌고, 고 오지석 씨도 있었습니다. 그때 2014년 이때 무렵 4월인데 역시 항상 호흡기를 착용해야 숨을 쉴 수 있는 호흡기 장애인입니다. 근데 4월 16일 활동을 도와주는 그 보조인이 없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흡기가 빠져나갔어요. 네.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심장 정지와 뇌 손상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2달간 투병하다가 결국 숨졌고,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도 2014년 5월 28일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21명이 숨졌죠. 노인 치매 환자가 대부분 여기 있었는데 새벽에 또 당직 근무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피시킬 수가 없어서 희생자가 많았고, 경북 칠곡 공장에서 기숙사에 화재가 나서 올해 1월 8일이었죠. 장갑 공장 1층에서 이제 불이 났고 2층 기숙사로 옮겨 붙었는데 거기엔 장애인 노동자들이 기숙하고 있었거든요. 재활의 꿈을 키우던 이 장애인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네. 또 휴일이니까 기숙사를 관리하던 사감도 자리에 없고 장애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제 비상계단을 찾아고 신속하게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안강기가 있어도 스스로 또 이용할 수도 없고, 예. 현실적으로 대피 방법이 좀 뭐랄까요, 비장애인에 비교할 때 좀 취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저기 살펴본 다음에 빨리 안전한 길을 찾아야 되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저쪽 길로 빨리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이게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동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도 길고, 또 건물 구조가 장애인이나 노약자한테는 어렵습니다. 계단을 막 뛰어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문이 쉽게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고, 대단한 걸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 설비들, 이것들을 빨리 갖춰줘야 되는 거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근무 인원이 통상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더 위험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간단히 이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지원과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거주시설 피난 매뉴얼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네. 또 시설별로 자체 피난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설마다 다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훈련을 해서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약자 거주시설이 스스로 이렇게 자주 훈련을 하기란 쉽지 않아서 이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됩니다. 분기별로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1년에 2번 소방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걸 하도록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시에 대피하는 매뉴얼도 좀 다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달라야 되고 어린이집 달라야 되고 그렇죠. 아주 아기들이 있는 아동 복지 시설도 달라야 되고 노인 요양 시설도 달라야 되고 치매 환자들이 주로 있거나 한 정신 보건 시설 판단 자체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 보건 시설 여긴 또 달라야 되고 시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안성맞춤으로 피난 대피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게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특화 매뉴얼은 완성이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매뉴얼의 예로 하나만 든다면 모건 스탠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2001년 그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그때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한 모건 스탠리 직원 2,687명이 거의 모두 안전하게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기적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2,687명이 그대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냐. 늘 자기들한테 맞는 피난 대피 매뉴얼을 갖고 있었고 회사가 스스로 거기에 맞게 정말 실전처럼 1년에 4번씩 1년에 4번씩 대피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렇군요. 신기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결국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러면 뭐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훈련 지원도 하고 뭐 민방위 훈련할 때도 좀 이렇게 요식조할 게 아니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사고에 이은 장애인 시설 사고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막 터져 나오니까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노인 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에서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본 곳에 이런 게 있는지. 건물의 각 층마다 방화 구획으로 따로 나눠진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마다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다음에 피난용 발코니가 있어야 되고 땅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뭐 맨날 2층, 3층에서 뛰어내리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용해서 슬라이드 하든지 계단을 내려오든지 간에 땅으로 직접 연결되는 대피 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배연 설비, 연기가 덜 나도록 하는 내화 구조 칸막이, 화재 시에 탈출을 돕는 자동 개폐 장치. 문을 여는 게 쉬워야 됩니다. 막 연기에 질식돼 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손잡이를 어떻게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탁 누르면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피난 대피 시설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의 자유, 안전을 위해서 지원 법규나 매뉴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감시 감독 철저히 늘 해야 되는 거죠. 내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방안 토론회라는 게 열립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할 수 있을까 토론회를 열리는데 이 토론회 내용들도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